2024년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 순위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1위 테슬라, 2위 폭스바겐, 이 순서가 깨졌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여러분이 10년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입니다. BYD, SAIC, 지리, 니오, 전부 중국 브랜드입니다. 유럽만이 아닙니다. 2023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자리를 단 몇 년 만에 빼앗았습니다. 10년 전 중국 전기차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싸구려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디자인, 기술, 배터리,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쌉니다.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공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변곡점 랩이 그 실체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분석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 중국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343만 대였습니다. 2023년 949만 대를 넘었습니다. 8년 만에 29배 성장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약 60%가 중국에서 팔립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동시에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세 가지 구조적 힘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힘, 국가의 20년 베팅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무려 2001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미 독일, 일본, 미국이 수십 년의 기술 격차로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내연기관으로 이들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달랐습니다. 전기차는 모든 나라가 거의 동시에 시작하는 새로운 게임이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기술 없이도 처음부터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충전 인프라를 국가가 깔았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외국 전기차를 사실상 밀어내고 자국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 20년 투자의 결실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힘, 배터리 공급망 장악 전기차의 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전체 차량 원가의 약 30에서 40%입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이 광물들의 채굴권을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미리 확보했습니다. 소재 가공, 배터리 셀 제조, 배터리 팩 조립까지 전 공정을 중국이 통제합니다. 그 결과 중국 CATL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YD도 자체 배터리를 만들어 자사 전기차에 탑재합니다.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했다는 것은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힘,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약, BYD의 최신 모델에는 자체 개발 운영체제 DI-링크가 탑재됩니다. 화웨이가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모니 OS를 차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달리는 스마트폰, 움직이는 AI 기기가 됐습니다. 음성인식, 자율주행, 원격 제어, OTA 업데이트, 이 기능들에서 중국 전기차가 오히려 유럽, 미국 브랜드보다 앞서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 BYD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BYD Build Your Dreams. 1995년 배터리 제조업체로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왕传푸는 배터리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2003년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초기에는 저렴한 내연기관차를 만들어 중국 내수 시장에 팔았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아 짝퉁차라는 오명도 받았습니다. 2008년 워런 버핏이 BYD 지분 10%를 약 2억 3천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버핏이 투자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BYD가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전기차 시대가 오면 배터리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BYD는 2023년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가 됐습니다. BYD가 무서운 이유는 수직 계열화 때문입니다. 배터리 소재, 배터리셀, 배터리팩, 모터, 전력 제어 반도체, 차량 설계, 차량 제조, 판매,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사지 않으니 원가가 낮습니다. 공급망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BYD의 대표 모델 C의 가격은 한국 원화로 약 3,000에서 3,500만 원입니다. 테슬라 모델 3보다 1,000만 원 이상 쌉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일부 측면에서 더 낮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대를 연 선구자입니다. 2003년 창업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전기차 대중화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중국 시장 붕괴. 2021년 중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약 16%였습니다. 2024년 그 점유율은 5%대로 급락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 수익성 악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는 여러 차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2022년 대비 20에서 30% 낮췄습니다. 2022년 약 17%였던 영업이익률이 2024년 6%대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위기, 일론 머스크 리스크. 2024년부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면서 판매에 직접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응 전략은 완전 자율주행, FSD과 로보택시입니다.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자율주행 기술 회사, 로보택시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이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대 기아는 전기차 전환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기존 완성차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오닉 E5는 2022년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지아 EV6도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기아도 여러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압박, 중국 시장. 사실상 철수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6년 약 5%에서 2024년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에 있던 공장 5개 중 3개를 이미 매각했습니다. 두 번째 압박, 미국 IRA의 딜레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줍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 전기차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2024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풀 생산 체제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압박, 중국 전기차의 유럽 공세. 현대 기아가 강점을 가졌던 유럽 전기차 시장에 중국 브랜드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유럽 현지 공장 건설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 기아의 강점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수익성이 좋습니다. 순수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높아지면서 현대 기아가 이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한 프리미엄 포지셔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이 아직 약한 이 분야에서 중장기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에 각국이 관세로 방어벽을 쳤습니다.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대 35.3%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BYD의 17%, SAIC의 35.3%로 차등 적용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세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별도 관세가 아직 없습니다. BYD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YD 아토 3, 실 등의 모델이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중국 전기차가 본격 진입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미 관세 우회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BYD는 헝가리,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관세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중국 전기차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 공습을 이겨내는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전략, SDV,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의 전환. 미래 자동차의 가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테슬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OTA 업데이트로 차를 산 다음에도 기능이 계속 추가됩니다. 자율주행 데이터가 쌓이면서 알아서 좋아집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 방향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025년부터 출시되는 신차들을 SDV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프리미엄 포지셔닝 가격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공급망부터 생산 원가까지 구조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을 피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강화가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품질, 안전, 브랜드 신뢰도, 디자인, 독일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 저가 브랜드에 밀리지 않는 것처럼 한국도 프리미엄 포지셔닝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수소차 시장 선점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서 현대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넥소, 액시언트 수소 트럭. 이 차량들은 배터리 전기차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거리, 대형, 혹한 환경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이 선두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용차, 버스, 트럭, 선박용 수소 시스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국 전기차 공습은 이미 현실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동남아 시장에서, 남미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관세로 막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회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산업의 판이 바뀔 때 새로운 승자가 반드시 탄생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흔들었을 때 미국은 픽업 트럭과 SUV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가전을 추격했을 때 일본은 부품 소재 장비로 피벗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강한 곳에서 정면 승부하지 말고 중국이 약한 곳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미엄, 수소. 이 세 가지 방향에서 한국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변곡점 랩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10화 2030년 한국 직업 지도,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과 사라지는 직업을 분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변곡점 랩이었습니다.